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이딴 탄도미사일 발사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위협을 보여준다면서 불안정한 행동을 자제하고 도발을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27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28일 만에 재개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번 발사는 올해 앞서 다른 발사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이번 발사는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북한의 이웃 나라들과 영내 전체에 미치는 위협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추가 도발을 자제하며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27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북한의 추가적인 불안정 야기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알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다른 영내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번 발사가 미국 측 인력이나 영토, 동맹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지만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어 의지는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들은 3자 전화 협의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국무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김 대표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전화협의를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김 대표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영내 안정을 심각히 위협하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으며 일본과 한국 동맹과의 긴밀한 삼국 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의지와 함께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와 한국,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한반도 시간으로 27일 오전 8시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공정계획에 따라 중요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하고 27일 이뤄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의 27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영내와 국제평화 위협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은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해당 미사일은 최고 고도 약 600km로 약 300km 정도 날아가 북한 동쪽 해안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밖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군사 동향에 대해 미국 등과 함께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고 경계와 감시에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계속된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일본과 영내,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심각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고 북한이 지난해 1월 당 대회에서 정찰위성 설계 등을 언급한 만큼 관련 시험 가능성을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월 9일 치러지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 5월에는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미국 의원들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미국과 한국 관계의 현안에 대한 영향을 미칠 기회로 보고 있다고 미국 의회 조사국이 밝혔습니다. 또 최근 한국 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시민적 권리 실태에 대한
미국 의원들의 관심이 커졌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 CRS가 24일 갱신한 미한 관계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미국 의원들이 올해 미국-한국 관계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가 다양한 해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상원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한국 대사 지명으로 인준청문회를 통해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검토할 수 있고 매년 3월에서 4월 상원 군사위원회에 한반도 안보점검 청문회를 통해 한반도 준비태세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오는 3월에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도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특히 3월 선거 이후 오는 5월 한국의 새 정부 출범에 주목하면서 미국 의원들은 한국의 새 대통령과 새 정부팀에 조기에 접촉하는 것이 대북 정책 다음 단계와 인도태평양 영내 접근법과 관련해 협력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은 미한일 3국 공조와 관련해 미국 의원들이 한국과 일본의 양국 관계 개선을 독려하는 기회도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의 이번 보고서에는 미국 의원들이 지난해와 올해 한국의 시민적 권리 실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추가돼 주목됩니다. 한국의 민주적 변천과 이를 공고화하는 가운데서도 한국 민주주의의 깊이에 대한 의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의 공약은 조건부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의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정치적 협력자들과 그 반대 세력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는 설명인데 구체적으로 한국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주요 권한을 정치적 반대 세력을 겨냥해 이들을 수사하는 데 이용한다며 이런 선택적 억압의 역학관계는 종종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대북전당 금지법 시행처럼 문재인 현 대통령이 정부의 친관여 대북 정책에 반하는 활동이나 발언 등 표현의 자유를 선택적으로 꺾는 데 권력을 이용해 한국 국적이 아닌 학자나 인권기구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신중하다고 평가되는 한국의 대응은 러시아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조절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의 거부권과 러시아와 북한의 오랜 외교 정치적 관계는 러시아가 북한 관련 움직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이 산업화 경제와 군사력에서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오르면서 미국 의원들은 한국 정부와 기업 단체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특히 중국 문제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 관리들은 일반적으로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국의 행동에 반대를 제기하는 것을 망설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중국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런 태도는 한국 여론의 반중 정서 고조로 인해 바뀔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의 20대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 실시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국가의 운영을 책임질 새로운 지도자를 뽑기 위해 현재 정책 토론과 선거 운동이 한창인데 한국 대선을 앞두고 BOA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전반을 돌아보고 동맹국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미국 조야의 기대와 또 제안을 들어보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를 전해드립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새해 첫 도발의 신호탄을 쏜 지난달 5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규탄 대신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임기 초부터 확고히 제시한 대북 포용, 관여 정책을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분명히 한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내내 이어진 유화적 대북 접근은 비핵화 촉진 동력으로 작용하지 못한 채 오히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기술 진전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남북관계 또한 이전보다 악화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They're dancing to a different tune. They're not playing the same game that we're playing. They're not engaged towards the same goals that we're engaged in achieving here. And the core problem is North Korea. North Korea is
determined to be and remain a nuclear power, and a power that has the ability not only to have nuclear weapons, but to deliver them. And that's what they are. They're not going to give up their nuclear weapons. 2018년 문 대통령 특사단의 평양 방문 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현 한국 외교장관은 북한이 비핵화할 의지가 있고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만남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백악관에도 전달돼 미북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주요 계기가 됐지만 워싱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조선반도 비핵화가 북한의 핵 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이 때문에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김 위원장이 핵 포기를 약속한 것처럼 미국에 전달한 것이 최대 압박 기조를 이어가던 트럼프 행정부 대북 정책 급 전환의 원죄가 됐다는 진단과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There's a belief among progressives and President Moon and people on the left in Korea that if only we will try to accommodate the North Koreans, they will change. And that's sadly not the case. And time and time and time again, the North Koreans have demonstrated this. 브루스벤의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무관심이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더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Kim Jong-un was playing his cards and thinking he's got the U.S. and Iraq to think that we can make some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And so he offered a 3% solution, closing the Yongbyon uranium enrichment facility and asking for a 70% sanctions resolution. 김정은의 요구를 받을 경우 정치적 재앙이 될 것을 알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고 북한은 이때부터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던 문 대통령을 탓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베넷 선임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문 대통령을 대하는 북한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한국 정부 당국을 오지랖 넓은 중재자로 지칭하면서 실천적 행동으로 그 진심을 보여주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는 훈계성 발언을 했고 이후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태생적인 바보, 특등 머저리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이어 2020년 6월 북한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사실상 문 대통령의 대북 관여 노력은 최대 위기를 맞게 됩니다. He could not advocate for violating UN sanctions. He could not repeatedly offer an extending list of benefits after North Korea has threatened South Korea, blown up the inter-Korean liaison, threatened South Korea if it doesn't impose restrictions on free speech in South Korea. 문 대통령은 이후 미북 대화가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종전선언이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다시 미북 대화의 가교 역할을 시도했지만 종전선언 당사국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이마저도 동력이 거의 꺼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But the thing is, an end-of-war declaration for North Korea would undermine some of the rhetoric and propaganda that it uses to highlight nationalism in the country. In other words, to create the outside threat to build cohesiveness inside the regime. The United States, on the other hand, end-of-war declaration would basically undermine their reason for being on the peninsula. 워싱턴에서는 문 대통령의 관여와 포용 일변도 정책이 북한 인권 실태를 외면하는 결과로 이어져 한국 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유엔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 불참 등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Well, I think there's a legitimate argument that in his effort to be as nice as possible to Kim Jong-un, that he had to turn off any effort to deal with the human rights issue and, in fact, compromise democracy in South Korea in terms of free speech in that regard. If he would have succeeded in North-South reconciliation, then perhaps there might be a stronger case for it. 이와 관련해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의 진보 정권은 언제나 강력한 인권 배경을 가진 인사들이 이끌어왔지만
북한 문제에 대해 이들이 기억 상실증에 걸린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과 인권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근본적인 약속을 망각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잔혹한 인권 침해 가해자인 북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더 많은 것을 하지 않고 다양한 결의안에도 서명하지 않은 건 정말 비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한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북한 인권재단 설립, 또 북한 인권특사 임명 등과 관련해 현재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혀 사실상 곧바로 추진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게 보낸 인권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공개하고 북한 인권재단 설립과 북한 인권특사 임명과 관련해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가 현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방향을 존중하고 있다는 짧은 답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의 핵심 기관인 북한 인권재단은 현재 문재인 한국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출범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으며 한국 외교부의 북한 인권 국제협력 대사 역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8월부터 줄곧 공석 상태여서 현 정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이재명 후보의 답변은 북한 인권재단 설립과 북한 인권특사 임명을 조속히 추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휴먼 라이츠 워치가 한국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보낸 이번 질의에 대해 제1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답변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석열 후보는 지난달 24일 외교 안보 공약 발표 회견에서 북한 인권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27일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정찰 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한 시험이라고 주장한 것은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모라토리엄, 즉 발사 유예를 파기하겠다는 대미 경고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한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28일 VOA에 지난 1월과 2월 이딴 미사일 발사로 미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지만 미국의 답변이 없자 모라토리엄 파기를 시사한 대미 경고를 행동으로 옮기는 국면이라며 미국의 반응이 없으면 점차 압박 수위를 높여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도 이번 발사는 북한이 정찰위성의 순차적 개발 상황을 보여주면서 장거리 로켓 발사를 예고한 행보라고 분석하고 장거리 로켓은 재진입 기술이 필요 없다는 점만 제외하면 ICBM 기술과 동일하기 때문에 정찰 위성을 명분으로 한 로켓 발사는 미국을 직접 겨냥하는 중대 도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이번 발사를 정찰 위성 개발을 위한 광학 장비 테스트라고 주장했지만 정찰 위성의 초고 해상도 이미지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이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성 개발로 포장해 자신들의 ICBM 개발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향후 비슷한 형태의 도발을 계속하겠다는 예고편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